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K7 신형이 나와서 굉장히 핫하고 제가 봐도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그래서 그 디자인이 잘 나온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기아 자동차가 이런 디자인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극복했느냐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 그 디자인 자체의 한계점, 결국에 프리미어라는 것을 붙이고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차급이라는데 신차는 아니고, 이게 결국에 기존 그 기아 K7이 가지고 있던 디자인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의 끝에는 그러면 과연 구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디자이너는 아니고 식당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두 개의 그 K7인데요. K7이 디자인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자동차 디자인으로서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보면요, 굉장히 차이가 크시죠. 왼쪽 신형은 굉장히 차가 하방, 아래로 무게중심이 내려와 있고 굉장히 낮게 보입니다. 그죠? 오른쪽에 그 구형 K7은요, 굉장히 높게 보여요. 여러분, 차가 높게 보이는 이유는 지금 제가 빨간 거로 표시해 놓은 이 라인 위쪽에 헤드라이트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K7 디자인은 여러 부분 잘못을 진짜 지적할 때가 많지만은, 그 첫 번째는요, 헤드라이트를 너무 높은 데 달았어요. 첫 번째, 굉장히 높게 달려있죠. 두 번째는 헤드라이트를 높게 달고 라디에이터 그릴을 이렇게 설계함으로써 여기가 너무 비어 보여요. 이 부분이 헤드라이트 아래와 이 범버 이쪽이 홈 비어 보여요. 운동장처럼 넓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조형미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안개등이, 이거는 SUV에나 쓰는 거예요. 라인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가로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세로로 높이 보이는 차가, 이게 세로로 높은 등을 달아놓으면요, 이렇게 달아요. 등을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옆으로 달든지 길게 달든지, 라이트를 이렇게 벤츠나 그런 식으로 옆으로 길게 달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생뚱맞은 SUV 라이트를 달아놨거든요. 이거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디자이너들의, 어떤 사람이 디자인했는지 모르지만은 잘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반바 아랫라인이 사실 이 차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음으로 해서 차가 바닥에서 떠 보인단 말이죠. 지금 두 개를 사진을 딱 비교해 보면 신형보다 이게 훨씬 떠 보이잖아요. 똑같이 놔두고 봐도 차가 껑충하고 떠 보이고 높아 보이고. 자동차 디자인 절대 높아 보이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선을 쫙 한번 그어 봅시다. 그어 보면요, 자, 이 헤드라이트가 높죠. 지금 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높게 돼 있어요, 하방부가. 근데 이거를 기아가 교묘하게 굉장히 잘 해결했단 말입니다. 디자이너들이 잘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느냐, 실제 변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거 페리가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 이거 페리가 아니고 완전히 신차네라고 느끼게 디자인을 했다면,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잘한 거죠. 그건 뭐 살짝 바꿔가지고 완전히 이거는 신차같이 느끼게 해놨거든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제가 좀 아는 체를 하면요,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이게 디자이너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의 창작 예술성을 발휘하는 장소가 디자인이 아니고요, 디자인이 가장 근본은 문제 해결 과정에 있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가장 작은 비용으로 그렇게 소비자한테 가서 소구할 것이냐, 그걸 찾아내는 게 탁월한 디자이너 임무거든요. 탁월한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디자인한 것 같이 안 만들었는데 선 하나 건들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건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쪼아 같은 디자이너가 했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왔어요. 신형에 와서는요, 선을 하나도 건드릴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건드리고 싶은 선을 건드리면 전체적으로 틀을 바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형 프리미어에서는 딱 두 개를 바꿨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삐쭉 올라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거를 옆으로 약간 옆으로 완만하게 했어요. 지금 보십시오. 바뀐 게 없습니다. 자, 라디에이터 그릴 밑으로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죠. 라디에이터 그릴의 탑은 똑같아요. 모든 비율이 탑이 다 똑같습니다. 본네트 탑 똑같고 라디에이터 그릴도 탑이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느냐? 라디에이터 그릴을 단순히 크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뭘 모르는 애들은 이거 라디에이터를 요즘 식으로 뭐 마세라티처럼 웅장하게 했다 뭐 했다 하는데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 부분이 너무 비어 있는데 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면 이거를 밑으로 내려와서 라디에이터 그릴을 크게 하면 사실 약간 BM7 맛이 나죠. BM7이 이렇게 동그란 게 두 개 있거든요, 그죠? 여기 갈라보면 BM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빈 공간을 채운 거예요. 그래서 조형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이거 딱 바꾼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딱 보면 이거 딱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바뀌면서 내려오면서 이 꺾이는 탑을 위에 둘 것이냐 밑에 둘 것이냐. 밑에 둔 것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요 Z 장상을 만들기 위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마세라티의 느낌을 비슷하게 따라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육각형의 요쪽 오른쪽 끝곡 지점을 위에서 밑으로 내림으로써 차를 조금 더 아래로 내려 보이게, 최선을 모든 라인 하나하나를 아래로 내려 보이게 잡은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라인도 쭉 해서 아래로 내려 보이게, 옛날보다는 조금 내려갔죠.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가 낮아 보이게 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그거는 뭐냐, 지난번 디자인이 차가 껑충하게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절묘하게 굉장히 잘 해결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렇게 해도 여기가 비는 거예요. 여기가 비니까 여기 라인을 하나 줬죠. 네, 라인을 하나 줘서 그런 단점들을 잘 커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디자인은 선이라든지 라인을 건드릴 때가 크게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안개등 자체가 어중간하고 좀 불만스럽거든요. 각도도 좀 안 맞고 그래요. 근데 요게 있는 에어덕트, 전면부 에어덕트 라인은 거의 BM의 느낌이죠. 굉장히 설계를 공격적으로 잘했어요. 크게 느껴지면서 이런 생뚱맞은 이상한 거 안 들어오고 좀 감차가 요래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에어덕트가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으면서 날개처럼 해서 에어가 들어가서 브레이크 드럼을 시킬 수 있도록 해준 거. 그 다음에 요런 라인들, 반바에서 내려 요런 라인들은 볼보라든지 뭐 흔히 굉장히 BM이라든지 많이 쓰는 라인들입니다. 자동차는요, 저는 약간씩 완전히 독창적인 거는 잘 없어요. 롤스로이스 완전히 지 맘대로 해도 됩니다. 그거는 인정이 되거든요. 탑이잖아요. 그렇지만은 후발주자들 밑에 있는 주자는 완전히 독립적이게 되면요, 완전히 짝퉁 느낌 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이번에 나온 기아 K7은 라인을 건드릴 데가 없습니다. 전면부는. 그 다음에 실내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주 예쁘고 각도라든지 모든 게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은 뭐냐, 셰시 자체가 뭔가가 K7이 잘못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왜? 자, 그랜저 경쟁차적인 그랜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랜저거든요. 여러분 딱 보시면 눈에 들어오죠.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의 탑이 낮습니다. 그랜저가 낮죠. 꽤 낮죠. 이 정도면 크거든요. 이 단차는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낮죠. 낮고 헤드라이트도 여전히 높아요. K7이. 네, 높죠. 높고 헤드라이트의 가장 하단 부위도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여기 와 있잖아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럼에도 최대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경쟁 차종의 그랜저에 비해서는 아직도 이런 세부적인 게 잘못됐다, 잘됐다, 램프가 뭐 어떻다라는 걸 떠나서 차의 구조가 훨씬 더 그랜저가 독일 3사의 프리미엄 브랜드에 가깝게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제가 내부는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무게 중심이 높아 보여요. 일단 차가 껑충하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요, 약간 SUV BMW 5 시리즈보다가 5 GT를 보는 느낌이란 말이죠. GT 3 시리즈보다가 3 GT를 보는 느낌. 높죠, 차가. 실제로는 차 높이는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높은데, 이거는 장단점은 뭐냐면 차가 둔하고 안정성이 없게 보이는 거 하나, 쫙 깔린 느낌이 안 드는 거 하나죠. 그 대신에 좀 차가 크고 웅장하게 보이는 맛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철판도 측면의 철판이 도화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죠? 아래 위로. 그랜저보다는 도화가 크겠죠. 그러면 철판도 많이 사용되고 해서 무게적으로도 이로울 게 별로 없고, 그러면 이 뚜껑을 열었을 때 진짜 엔진이 높게 달렸으면 차가 무게중심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차의 회전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서 그랜저에 분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겠죠. 그건 제가 엔진 위치는 안 뜯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엔진 위치까지 그렇다면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렇게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 유리 있죠, 유리. 그랜저는 유리 부분이 좀 크고요. 유리 부분이 크고 본네트 있는 부분이, 그죠? 본네트 있는 부분이 조금 작아요. 여기서까지가. 그죠? 그러니까 아래 위로 세로 비율을 볼 때 그랜저에 비해서는 유리 부분이 작아지면서 본네트가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차가 두꺼운 거죠, 느낌이. 저는 이것도 안 좋다고 보죠. 그럼으로써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차가 이게 옆으로 이 볼륨감이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랜저는 이렇게 볼륨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좁기 때문에 더 이렇게 옆으로 느슨하게 떨어지죠. 완만하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볼륨감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자, 봐보십시오. 예. 이렇게 떨어지지만 그랜저는 조금 더 이렇게 볼륨감이 있게,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이렇게 떨어짐으로써 차가 이렇게 해서 휀다가 이렇게 쫙 튀 나오는 이런 맛이 오히려 그랜저가 태생적으로 더 낫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9형 7과 같이 거의 가기 때문에 이건 아마 수정하기가 어려웠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원체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처리를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해야 될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K7을 그랜저의 비율에 비슷하게 가져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훨씬 안정감이 있었을 겁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이번에 K7이 나온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그 디자인을 제가 포토샵에서 약간 그랜저 비율에 맞게 유리 부분을 약간 느리고 이 본넷 부분을 낮게 설치한 거예요. 이 타입을. 그죠?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 봐보시면 이 왼쪽이 훨씬 안정감이 있죠. BMW 5 시리즈가 요거보다 조금 더 낮을 거예요. 이 폭이라든지 이런 게. 그럼 지금 현재 K7보다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갈 바는 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죠. 지금 이게 너무 두껍고 껑충해서 실제로 뭐 마세라티 닮았다는데 마세라티가 아니고 마세라티 르반테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르반테라고 마세라티 SUV 있죠. 저는 딱 보는 순간에 르반테 약간 찌그러놨네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뭐 저는 뭐 그걸 약간 참고했다고 해서 디자이너가 못했다든지 그렇게 비판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더 내려가서 이렇게 붙어야만이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차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아마 기아 디자이너들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쪼다 같은 모를 수도 있어요. 의외로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 공부 많이 했다는 놈들 잘 모르는 놈들 많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번에 이 나온 기아 그 새로운 프리미어를 구매 가치가 있느냐, 그랜저하고 비교해서 저는 무조건 가치가 있죠. 예, 일단은 실내 디자인이요, 그랜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실내 그 앞에 센터페시아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예쁘게 잘 나왔고요. 그러면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살 이유가 있느냐? 저는 상품성 있죠. 왜? 그 3.0부터는요, 렉 타입의 MDPS가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입차를 이렇게 타다가 국산차 타보면 핸들이 제일 마음에 안 들거든요. C 타입은 진짜로 좀 많이 가벼워요. 요즘 좋아졌다 해도 역시 난리거든요. 네. 그래서 렉 타입의 MDPS가 3.0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이런 불만에도 불구하고 3.0은 뭐 풀옵션으로 해서 독일 3사 뭐 3시리즈 살 가격이면 사겠더라고요. 그럼 3시리즈 안 사고 사실은 저는 K7이 훨씬 차가 낫다고 봅니다. 나이 좀 들은 사람들한테는. 물론 저 3시리즈 다 뭐 몇 대나 가져봤고 5시리즈도 타봤고 했지만은 국산차 좋습니다. 가격 대비 워낙 옵션이 좋아서 지금 워낙 좋아져서 디자인도 많이 좋아져서 좋고요. 생각보다 핸들링도 뭐 전혀 꿀리지 않거든요. R타입 들어간 거 다 괜찮습니다. 핸들링이. 그래서 참 이 정도만 비율을 갖고 나왔으면 만약에 뭐 신차가 나온다 해도, 그랜저가 신차가 나온다 해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보는데 지금 뭐 거의 손댈 게 없거든요. 이 정도 디자인이면. 근데 지금은 이제 본닛 요구가 너무 높아짐으로 해서 그 휀다 쪽도 보기 싫어지고요. 옆모습을 보면 더 뛰어나죠. 이게 그랜저거든요. 보세요. 자, 이 보시면 그랜저가 바퀴가 똑같은 거라도 크게 보입니다. 똑같은 사이즈라도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바퀴 탑에서 그 바퀴 탑에서 요 위에 본넷 탑까지 높이가 그랜저가 낮아요. 그래서 훨씬 그 휠 하우징 쪽이 볼륨감이 훨씬 좋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랜저가. 자, 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탑이거든요. 그랜저 탑을 딱 가지고 오면 여기 조금 차이가, 그랜저 탑하고 얘 탑하고는 차이가 나죠. 네. 여기 보시면 그랜저의 탑에 찍었거든요. 근데 그 라인이 일로 오면 요 탑이 요 정도에 형성된단 말이죠. 네, 훨씬 높게 들어가 있죠. 휠 하우징에서 같이 재보면, 그래서 이게 차가 사실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K7 같은 경우는 여기에 라인을 이쪽에 하나를 더 넣죠. 여기 하나를 더 넣고 단차를 주고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차에서는 막 굉장히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따지면 그랜저보다는 안 예쁜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됐죠. 아, 이쁩니다. 그죠? 요 안에 아까 이 에어덕트 안쪽에 방향지 시등 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런 게 BMW 2 시리즈 중에서도 2M 같은데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인 하방 에어덕트인데 너무 이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했죠. 그랜저보다 훨씬 좋잖아요. 네, 훨씬 좋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조금 비례적으로 좀 나빠서, 참 아까 보신 그랜저 정도만 이 비율을 좀 맞췄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만 갔으면 굉장히 좋았겠다 하는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상 디자인 평가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